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기초수학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우실 얘기는 전 시간에 배웠던 이제 삼각함수를 조금 응용해 볼 수 있는 복소수 파트를 좀 보고자 해요. 그래서 이 복소수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마찬가지로 교류 파트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히 아셔야 되고요. 복소수는 전기 이론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만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복소수의 정의를 보니까요. 임의의 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I의 형태로 표현되는 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보통 A 플러스 J, B라고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원래 복소수를 나타내는 것 중에 여기 보시면 A는 실수, B는 허수라고 해서 A를 실수, B를 허수라고 하는데 허수를 표현하는 기호가 전기 쪽에서는 허수를 표현할 때 J라는 걸 써요. 근데 전기만 공학은 아니잖아요. 공학용 계산기나 기타 다른 공학에서는 imaginary number, 상상 속에서 만든 수라고 해서 i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i로 계산기에 나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미리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3 더하기 j4다라고 하는 걸 교재에서 만났어요. 그럼 이걸 계산기로 인식을 시키실 때는 컴플렉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모드를 컴플렉스로 바꿔서 근데 이렇게 누르면 인식을 못하고요. 계산기는 3 더하기 4 i라는 버튼으로 바꿔줘야 돼요. 순서가 바뀐다. j가 또 i로 바뀐다. 요 정도는 당연히 알고 가셔야 돼요. 어찌됐든 복소수라고 하는 건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수구나 이 정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수다. 자, 허수 J의 특징이라는 거 여기 써있네요. 계산기는 I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허수는요. 없는 숫자예요. 거짓된 숫자. 왜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의미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곱하여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라고 하는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어디 있어요? 그죠? 1제곱해도 1이고 마이너스 1제곱해도 1인데 굳이 만들자면 I 혹은 J라는 허수는 루트 마이너스 1 정도 된다면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숫자는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황된 수, 거짓된 수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허수 J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수 J의 특징을 찾으실 때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뭐 평면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평면을 만들고 이 평면의 크기들이 전부 다 같다라는 기준입니다. 각각 90도씩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고요. 1을 기준으로 시작을 해서 90도 지나가면 j, 90도 또 지나갔더니 j의 제곱, 90도 또 지나갔더니 j의 3승, 또 90도 지나갔더니 j의 4승, 또 90도 지나갔더니 j의 5승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수가 허수 j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거를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요거 한번 봐볼게요. 얘는 j라고 하는 거는 아까 수치로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면 요만큼의 길이가 1이라고 해야만 여기가 1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데 원점을 기준으로 반대편이니까 크기는 1이겠지만 부호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죠. 오른쪽은 양수 영역, 왼쪽은 음수 영역이 될 거니까. 그죠? 그래 놓고 또 생각할 건 뭐냐? 저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따지고 보면 똑같은 크기 1이라는 크기를 90도만큼 이동시킨 거네요.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이걸 나중에 보면 극형식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각도를 표현한 거예요. 크기는 1인데 각도 90도만큼 떨어졌다. 그럼 j-제곱은 크기는 1인데 각도 180도만큼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그럼 j3승은요. 크기는 1인데 각도 270도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j3승이라는 것은 지수법칙을 응용하면 j의 제곱 곱하기 j하고 같죠. 근데 아까 j제곱이 얼마라고 했었어요? 마이너스 1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j니까 마이너스 j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j로 써도 되고 j3승으로 써도 되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1에 270도라고 쓰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여기 각이 위로 올라가는 걸 90도만큼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가도 90도 떨어진 건 맞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90도 떨어졌다라는 의미로 1에 270 말고 1에 마이너스 90도라고 써도 같은 개념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요 모양이 마이너스 j와 같다라는 거 많이 써먹으실 거고
J라고 하는 게 1의 90도하고 같다라는 것도 많이 써먹을 거고요. J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많이 써먹게 되는 거예요. 하얀색 동그라미 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돼요. 처음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써보시고 문제에 직접 넣어보시다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밑에 보니까 공액복소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공액복소수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켤레복소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양말 한 짝을 켤레라고 하죠. 한 켤레. 그래서 한 짝이에요. 짝. 공액복소수는 짝꿍인데 어떤 복소수가 실수와 허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지라고 하는 기호로 표현을 했다면 공액복소수나 켤레복소수는 지바 또는 지의 별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중요한 건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복소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는 A 그대로 허수는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거죠.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복소수를 켤레복소수, 공액복소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써있네요. 2 더하기 j5의 공액은 2 빼기 j5가 되겠죠. 3 빼기 j2의 공액은 3 더하기 j2가 되겠네요. j4의 공액은 마이너스 j4예요. 그런데 7은 공액복소수가 있을 수 없어요. 실수만 존재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올 때 있거든요. j3 더하기 2의 공액복소수는요 했더니 우리 쌤들이 j3 빼기 2 이러면 끝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안 돼요. 왜?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j3 더하기 2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실수부의 부호가 반대가 아니라 반드시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게 공액복소수라고 합니다. 자, 이 공액복소수를 왜 알고 있냐면 복소수라는 것도 사칙연산이 필요하기는 해요.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이런 게 필요하기는 한데 물론 방법들이 다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 더하기 JB라고 하는 어떤 녀석하고 요 녀석의 공액이 되는 게 A 마이너스 JB였죠. 그러면 곱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걸 전개, 곱셈해 볼게요. 이렇게 곱하니까 A의 제곱.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J의 AB.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J의 AB.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J제곱의 B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JAB와 플러스 JAB는 상쇄가 될 거고요. J제곱이라고 했었던 거는 아까 얼마가 된다고 했었습니까? 마이너스 1. 근데 앞에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로 부호는 바뀌어서 결과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실수 부분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액복소수를 곱해주게 되면 복소수에 있던 허수 부분을 없앨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옵니다. 그런 걸 공액복소수라고 하고 복소수의 유리화라고 할 때 써먹는 게 켤레복소수,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걸 곱해라 이런 개념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거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복소평면이라고 하는 걸 좀 보실 건데 이 복소평면은 가우스평면이라고도 불러줍니다. 허나 이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은 시험에 나오질 않습니다. 요령을 아시는 거고 항상 가로축을 실수축으로 잡아주시고요. 세로축을 허수축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실수와 허수라고 하는 축으로 잡아줘서 G가 A 더하기 JB다라고 하면 실수는 A로 허수는 B로 해서 A와 B가 만나는 점과 원점이 만나는 점을 연결을 하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죠. 이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은 당연히 A고 높이는 당연히 B고 여기 크기가 절대값 G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절대값 G라고 하는 건 그러면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으로 계산이 가능하구나 이런 개념이죠. 이걸 복소수의 크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문자로 돼 있으면 어렵잖아요. 쉽게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6 더하기 J8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 이거를 가우스 평면이라고 하는 복소평면에다가 넣어보면 실수축과 허수축을 기준으로 실수는 6만큼 가면 되고요. 허수는 8만큼 가겠죠. 그래서 6하고 8이 만들어내는 어떤 점을 하나 찍고 원점과 선을 연결을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내면 밑변의 길이가 6이고 높이의 길이가 8이 되는 어떤 삼각형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때 요 빗변이 해당하는 건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이니까 얼마겠습니까? 10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이 10이라는 거는 6 더하기 J8이라는 복소수의 크기 이걸 뭐 예를 들어서 A 복소수다라고 했다라면 A 복소수의 크기는 루트 실수 6의 제곱과
허수 8의 제곱을 합친 10입니다. 이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또 하나 구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 끼인 각이라고 불렀던 각 있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끼인 각이라고 했었잖아요. 요 끼인 각이라는 세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요거 좀 새로운 개념이에요. 어차피 삼각형을 그려보면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는 나와요. 그럼 삼각함수를 공부하셨을 때 밑변과 높이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뭐 있었죠? 탄젠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탄젠트는 탄젠트인데 아크탄젠트 밑변 6분의 높이 8 해주면 여기가 2, 3은 6, 2, 4, 8이니까 요거 몇 도일까요? 53도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인 아크탄젠트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자, 아크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면 뭐냐면요. 일반적인 탄젠트는 탄젠트 다음에 각도를 집어넣어서 변의 비율을 찾아내는 건데 아크는 순서가 바뀌어요. 아크 탄젠트 다음에 변의 비를 집어넣고 이 변의 비가 나오는 각도가 뭐지? 각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비에서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크죠. 예를 들어서 아크 탄젠트 4분의 3이다 라고 하면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밑변이 4고요. 높이가 3이라는 얘기예요. 4, 3. 그러면 빗변은 당연히 5일 거고 이때 몇 도예요? 기조 37도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각도를 거꾸로 그림을 그려놔서. 아크탄젠트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변의 비율을 집어넣고 각도를 찾는 방법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작업을 선행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만 크기는 10이었고 각도가 53도가 나왔다. 그 얘기는 6 더하기 j8이라고 하는 복소수, 실수가 6, 허수가 8이라고 하는 어떤 복소수는 똑같게 쓰면 크기는 10, 각도 표시하고 53도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나중에 극형식이다라고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에 53도로 나온 값이나 6 더하기 j8로 나온 값은 같은 값이라는 걸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바꿔내야 되는 거고 실은 수업 시간에 제가 저랑 수업을 하다 보면 혹은 우리 권 선생이랑 수업을 하든 다른 선생님들이랑 수업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계산기로 누르는 법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나 이건 죽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와보세요. 와보면 그냥 게임 끝나요. 왜? 사실 복소수 파트는 전부 다 계산기가 됩니다. 단 계산기 기종이 FX570 ES 버전일 때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FX570 ES 플러스 버전 2 다 괜찮아요. 이 X 이런 거 조금 사양이 높아요. 쓸 수는 있으나 힘듭니다. MS 이런 거 사양이 낮아요. 복소수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사용 가능한 기종 중에서 FX570 ES라고 하는 카시오 제품이 가장 좋으니까 그거 들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와서 담당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시면 다 알려줄 겁니다. 자, 이어서 좀 보도록 하죠. 밑에 보니까 예시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6 더하기 j8이라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크기가 10이고 위상이 53도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복소수의 극형식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크기와 각도로 표현하는 숫자를 극형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크기하고 각도를 선행해서 잡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 어떤 전압이래요. 전압인데 전압이 4 더하기 j3V가 나왔대요. 이건 뭔 숫자냐? 이렇게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쌤, 요거를 어떻게 바꿔도 되냐면 전압의 크기를 찾아내려면 루트 실수 4의 제곱 더하기 허수 3의 제곱이니까 얼마? 5가 될 거고 4, 4, 16, 3, 3은 9, 루트 25는 5, 3대 4대 5 특수비, 그죠? 세타라고 하는 각도를 찾을 때는 아크라는 탄젠트를 써서 실수 4분의 허수 3 이렇게 계산기 누르면요 37도 가리킬 거예요. 왜? 밑변이 4, 높이가 3이니까 37도지. 그럼 요거는 크기는 5에 각도는 37도예요 라고 하는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쓴 거나 이렇게 쓴 거나 같은 거라는 거죠. 이 바꾸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실수와 허수로 이루어진 방법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직교좌표 형태라고 불러줘요. 직교좌표 형태라고 불러주는 거고 요거를 극좌표 형태나 극형식이라고도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복소수는 이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소수는 이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다 써드릴게요.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직교좌표 형태.
V라고 할까요? V가 A 더하기 JB다라고 하는 실수와 허수의 형태를 이루기도 하고, 두 번째, 극형식. 이 극형식이라고 하는 건 크기하고 각도로 표현하는 방법이었고, 세 번째, 삼각함수 형태. 삼각함수 형태라고 하는 건 크기에다가 가로 열고 코사인의 세타 더하기 J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지수함수 형태. 크기에다가 exponential이라고 하는 지수함수 기호 하나 쓰고 J 세타승 이렇게 쓰는 거고요. 다섯 번째, 순식값 형태. 순식값 형태도 많이 쓰는데 루트 2배의 크기를 곱한 값에다가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빼기 세타라고 하는 형태. 이게 전부 다 같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게 얼마였어요? 4 더하기 j3이라고 했나? 예를 한 번씩 들어볼게요. 자, 만약 V가 4 더하기 j의 3V다라고 하면 두 가지 구할 수 있었죠? 크기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한다?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을 해서 얼마? 5라고 구해놓고, 위상이라고 하는, 이거 편각이라고도 불러요. 위상 편각이라고도 부르는데, 세타는 아크탄젠트 하고 실수 4분의 허수 3 이렇게 하면 37도라고 했잖아요. 이걸 찾을 수만 있다라면 여기다 넣어도 되는 거죠. 5에 37도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다가도 넣어도 돼요. 5에다가 가로 열고 코사인의 37도 더하기 J 사인의 53 이게 아니고 같은 세타예요. 똑같은 각 쓰는 거예요. 똑같은 각. 37도. 지수함수 형태는 크기 5에 exponential j의 37도 이렇게 쓰라는 얘기고, 순식값은 그냥 5가 아니라 루트 2배가 들어간다는 차이가 하나 생겨요. 5배의 루트 2 그리고 사인 오메가 t 37이니까 플러스 37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다 같은 모양인 거라는 걸 쌤들이 최대한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건 이 부분은 계산기가 안 돼요. 1번 부분에서 2번 부분으로 서로 상호간에 왔다 갔다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 되는데 순식값 형태로 바꾸는 건 계산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4번과 5번 형태는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 그런데 자주 하실 거기 때문에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갈 거예요. 당연히 들어갈 거라는 거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못했다? 그럼 계산기가 다 대신해 줄 거예요.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복소수의 표현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이미 제가 알려드렸죠? 제가 말씀드렸던 모양이 요렇게 된다. 실수어수가 나와 있는 직교좌표 형태, 크기, 이거 크기예요. 크기하고 있는 삼각함수 형태, 크기하고 각도가 있는 지수함수 형태, 크기하고 각도가 있는 극형식 형태, 순식값 형태, 루트 2배가 들어가 있는 순식값 형태. 이 모양들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시겠죠. 자, 조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복소수의 사칙연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계산기를 넣는 게 여기 전부 다 계산기가 되니까 가장 빠르지만 요령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죠. 복소수는 덧셈이나 뺄셈이 가능합니다. 더하기가 빼기가 가능하는데 끼리끼리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실수는 실수끼리 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G1이라고 하는 임피던스 값과 G2라고 하는 임피던스 값이 있을 때 더하면 A라는 실수와 C라는 실수만 더할 수 있는 거예요. A하고 D를 더한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G1이라는 임피던스가 3 더하기 J4가 나왔고 G2라고 하는 임피던스가 6 더하기 J가 나왔다라고 해서 두 개를 합성한 임피던스 G1 더하기 G2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실수끼리 더해서 9 허수끼리 더해서 5 이렇게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만약 같은 함수를 갖다 놓고 두 개를 빼줘라 라고 한다면 실수끼리 빼서 마이너스 3 허수끼리 빼서 3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지, 실수와 허수를 또는 허수와 실수를 계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쌤들이 고민해야 되는 게 생겨요. 자, 보세요. 분명히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은 실수는 실수끼리 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편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V1이라고 하는 어떤 전압의 크기가 10에 30도짜리가 나왔고 V2라고 하는 어떤 전압의 크기가
10에 60도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 놓고 문제를 낸 그들이 합성전압, 즉 V1과 V2를 더하세요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쌤들을 10하고 10 더해서 20, 각도끼리 더해서 90 이러면 망한 거예요. 왜? 10하고 30, 10하고 60은 실수나 허수가 아니죠. 크기와 각도니까 이 상태로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하시려고 한다면 앞에서 배우셨던 것 중에 삼각함수 형태 있었죠? 어떤 형태였어요? 삼각함수는 크기에다가 가로 열고 코사인 30도 더하기 J사인의 30도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 여기는 크기 10에다가 가로 열고 코사인 60도 더하기 J사인의 60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미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걸 공부했기 때문에 코사인 30도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실까요? 2분의 루트 3. 사인 30도는 2분의 1.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10이랑 전개를 해주면 5 루트 3 더하기 J의 5. 여기는 5 더하기 J의 5 루트 3이 돼서 실수끼리 더해서 5 루트 3과 5 루트 3 더하기 5가 실수 성분이 되는 거고, 허수 성분도 허수끼리 똑같네. 5 더하기 5 루트 3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거죠. 이걸 계산해서 양쪽이 얼마가 나온지를 쓰는 건데, 자, 이게 어렵잖아요. 삼각함수 한번 갖다가 실수 허수로 바꿔서 다시 더하기 한다?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대신 우리는 갖고 갈 수 있는 계산기가 있단 말이죠. 그 계산기는 손으로는 못해도 극형식과 극형식을 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형식을 누르는 방법만 제대로 기억할 수 있다라면 굳이 뒤에 있는 작업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복소수는 원래 더하기나 빼기 할 때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수는 실수끼리 해야만 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해야만 하지만 계산기라면 크기 각도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복소수의 곱셈과 나눗셈도 보도록 합니다. 곱셈은요, 어떻게 하냐면 크기는 곱하고 각도는 더해야 돼요. 반대로 나눗셈은 크기는 나누고 각도는 빼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보세요. 곱하기 했을 때 크기끼리 곱해서,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크기끼리 곱해서 G1과 G2를 곱한 값을 쓰고 각도끼리 더해서 세타1과 세타2를 더한 값을 썼는데, 나누기는 크기끼리는 나눠서 크기를 나누고 각도는 빼준 값을 썼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만약 문제가 실수허수로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그죠? 뭐 조금 전에 아까 우리 하려고 했었던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갖다 놓고 G1 곱하기 G2 해봐라 라고 하면 3 더하기 J4 곱하기 하기를 6 더하기 J라는 걸 해야 되는데, 여기는 크기나 각도가 없으니까 크기는 곱하고 각도는 더하고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못 푸는 문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결과를 크기와 각도로 보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한 거예요. 만약 결과를 실수 허수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곱할 수 있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곱하면 결과가 실수 허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푸는 문제는 객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관식이었다라고 하고 큰 언급이 없었으면 실수 허수로 풀어주시던 크기 각도인 이런 극형식으로 풀어주던 결과는 똑같을 거지만 우리가 푸는 객관식은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있는 방법, 보기를 먼저 보시고 아 나는 요 방법을 써서 풀어야겠구나, 아니야 나는 이 방법을 써서 풀어야겠구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산기를 가지고 그냥 하세요. 계산기 가지고 하면 만약 계산기로 나온 결과가 실수 허수로 나왔다고 칩시다. 결과가. 그럼 그 결과를 바로 크기 각도로 바로 바꿀 수 있는 버튼도 있어요. 그것도 저희 선생님들이 오시면 다 알려드릴 거고 저랑 수업하시는 분은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제가 여기다 화면에다 계산기를 막 인식시켜갖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전기의 희열 유튜브 들어가시면요. 제가 한 4문제 정도 그냥 음성만 나오고 계산기 화면 보이게 찍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시면 요 파트가 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오셔도 괜찮아. 전기의 희열이라고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뭐 쌤들은 어차피 수업하러 오실 거잖아요.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하는 것 자체가 스마트 혼합 훈련 과정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 과정만 쓸 거기 때문에 산수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기능사 파트에 들어갈 것들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좀 보도록 해볼까요? 뭐가 나오나? 자, 다음 거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보시니까 예시 3번이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와 있죠. 예시 3번에 보면 1 더하기 j 루트 3이라는 값과 1 더하기 j의 합과 차, 그럼 실수끼리 더하고 허수끼리 더하고, 그죠? 그럼 예지 4번도 곱과 나눗셈. 봐봐요. 실수 허수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곱해요? 아니죠. 지금 풀이는 크기 각도로 가고 싶던 문제라면 얘를 크기 각도로 바꾸고 얘를 크기 각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크기로 바꾸려면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3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요거 크기에서 하나 만들고 각도에서 만들었더니 요렇게 2의 60도가 나오고 얘는 2의 30도가 나왔다는 거죠. 만약 두 개를 곱해라 라고 한다면 크기는 곱하고 4, 각도는 더해서 90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실수허수로 할 건데요 라고 하면 한 번씩 이렇게 곱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렇게 곱해도 된다는 거죠.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실수허수로 바꿀 거야.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여기서? 4의 가로 열고 코사인의 90도 더하기 J사인의 90도 또 이거를 또 해야 돼요.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밑에 있는 것도 볼까요? 나누기 하는 거니까 크기는 나누고 1, 각도는 빼서 30도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제들을 수록은 해드렸지만 꼭 그런 방법으로 풀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보기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결정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복소수 문제가 나오면 재빨리 보기를 보셔서 보기의 형태가 극형식이네, 아니네, 실수허수가 나와 있네, 이걸 먼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뽑아내야 될 모양이 실수허수인지 크기 각도인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손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정확한 계산기를 눌러주시는 거죠. 계산기 누르는 게 너무 힘들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계산기를 안 갖고 시험장에 갈 겁니다. 이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손으로 하나하나 풀어내셔야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계산기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남들 다 쓰는데 왜 나만 안 써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요 정도 공부하시면 복소수에 관련된 얘기들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마지막 거 하나만 보면 공액복소수 나와 있는 거예요. 복소수 두 개를 곱해준 건데 여기는 공액복소수 아니고 그냥 곱해도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공액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J8을 곱했으면 아까 무슨 일이 생겼죠? 허수부가 상쇄가 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올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다라면 복소수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적어도 요만큼은 기억해야 회로이론 교류 파트를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는 무기가 생기시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번 촬영 때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